안녕하세요. 차기호수와 그래비티 바이 JB 하틀 챕터 2 공부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오메트리, 기하학이죠. 우리는 학교에서 기하학 배웁니다. 기하학은 선생님이 이 삼각자와 컴퍼스만 갖고 들어와서 증명하죠. 그런데 이 기하학은 누가 완성했다라고 얘기하냐면 고대 그리스 시대 학자인 유클리드가 완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기하학 원본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이분은 아테네에서 플라토노 제자라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당시 왕에게 공부를 개인 교습을 가르치면서 왕이라고 하더라도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 기하학 원본은 기하학에서 거기서 기하학 원본으로 기하학이 완성되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하라고 하면 유클리드 기하학만 있다고 생각을 했죠.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공간이 평평하다라고 생각한 기하학인데 19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그건 당연하니까 구태여 공간이 평평하다는 말까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하 시간에 보면 정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세오렘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오렘이란 뭐냐면 더 근본적인 세오렘으로 증명해서 성립하는 걸 증명한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서 그 하부 정리를 증명하고 그 하부 정리를 증명하고 이런 식으로 기하학의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거꾸로 위로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더 간단한 더 기본적인 그 정리가 없을 수도 있겠죠. 어떤 정리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할 더 기본적인 정리가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지 되냐면 이거는 자명하게 성립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리, 포스튤렛이라고 부르는데 기하학 원본은 5가지의 공리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 5개를 소개하면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그리는 것은 자명하다. 두 번째는 직선을 연장해서 더 그려서 직선을 연장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한 점에 주어진 반지름으로 원을 그리는 것도 자명하다. 이게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각을 그리면 그 서로 다른 직각의 각은 같다는 것도 자명하다. 그리고 5번째 공리가 평행선 공리라고 불리는 것인데 직선이 있고 그 직선에서 떨어진 다른 한 점을 지나면서 원래 직선과 만나지 않는 직선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평행선 공리인데 사실은 유클리드 자신도 이 평행선 공리가 진짜로 자명한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세기 말에 되어서 일부 학자들이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이 5번째 공리, 평행선 공리가 자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가정하더라도 기하학의 체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행선 공리란 여기 직선이 하나 있고 다른 직선과 떨어진 점을 지나는 다른 직선을 평행한 직선을 만나지 않는 직선을 하나만 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게 바로 유클리드가 한 이야기라면 또 다른 사람들은 한 개만 있다고 하는 또 다른 가우스나 리만 같은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또는 그 볼리아이나 로바체프스키 같은 사람은 무수히 많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더라도 놀랍게도 기하학을 쭉 그 기하학의 이론을 만드는 체계를 쭉 다 증명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하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유클리드 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와 비유클리드 기하를 비교할 것 같으면 이런 경우 유클리드 기하의 경우는 평행선이 하나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플랫 지오메트리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는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도만 없는 경우 이건 언젠가 어떤 놈도 다 만나는 거죠. 이건 어떤 모양이냐면 그 구조가 엘립틱 지오메트리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것을 사람 이름으로는 리만 지오메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는 경우 이런 걸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라고 부르고 요거 한 사람을 제안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볼리아이 지오메트리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자, 이것들의 성질을 무엇으로 이제 규정 지을 수가 있냐면 공간의 공률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 공간은 3차원 공간, 그리고 상대성 이론에서는 4차원 공간이죠. 그래서 3차원 공간과 4차원 공간의 공률까지 우리가 상상하려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이 세상이 그냥 1차원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2차원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공률을 간단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공률을 커버처라고 부릅니다. 공간이 휘어진 정도인데 1차원 공간이다 라고 한다면 그 1차원 공간의 공률은 그 휘어진 데 접하는 원을 그린 반지름의 역수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직선과 차이 나는 곡선일 때 그 곡선에 접하는 그런 원을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직선의 경우에는 접하는 원의 반지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의 반지름이 무한대죠. 그러면 그것의 역수는 0이죠. 그래, 공률이 0이면 직선이 휘어지지 않는 그런 1차원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률이 크면 클수록 또는 접하는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많이 휘어진 공간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공률이란 그 공간이 휘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성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직선이 있다면 여기 이렇게 중간에 휘어진 곳에 접하는 원을 그립니다. 그 원의 반지름이 R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공률은 R분의 1이다. 그래서 여기는 반지름이 좀 작죠. 그래서 공률이 더 크고 그러면 더 많이 휘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2차원 공간으로 조금 확장해 보겠습니다. 2차원 공간은 평평한 공간이, 공률이 0인 공간이 어떤 거냐면 평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1차원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여기에 접하는, 휘어져 있을 때는 접하는 구를 접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그 구의 반지름의 역수를 우리가 공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에서의 공률은 0이 되고 구 표면에서는 만약에 완전한 구라고 한다면 그 구로 이루어진 공간의 2차원 공간의 공률은 R분의 2다. 반지름의 역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지오메트리의 성질을 볼 것 같으면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차이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플랫 지오메트리, 평평한 공간은 거기다가 삼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삼각형이란 뭐냐면 직선 세 개로 이제 도형을 그린 것이죠. 근데 직선이란 무엇입니까? 아까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선이죠. 구 표면이라고 한다면 구 표면에서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선은 대원, 중심을 지나는 원으로, 원과 교치하는 선이 이게 대원입니다. 그런 대원으로 만난 그런 세 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게 되겠습니다.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어요. 이때 공률이, 이런 공간의 공률이 지금 2차원을 얘기합니다. 평평한 공간에서는 0이라고 한다면 여기 스페리칼 모습, 엘립틱 지오메트리에서는 여기 구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 구의 반지름의 R분의 1이 되고,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에서는 2차원의 경우에 한쪽 방향은 오목하다면 다른 쪽 방향은 볼록하죠. 그래서 2차원인데 두 방향의 그 공률의 정도가 부호가 반대가 돼서 이것은 공률을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에서는 공률이 0보다 작은 공간이다. 이건 3차원, 4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삼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을 때 내각의 합이 평평한 공간, 플랫 지오메트리에서는 180도 파이인데 엘립틱 지오메트리에서는 이게 180도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에서는 이게 180도보다 더 작으니까 우리 주위의 공간이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데 속할까? 우리가 그냥 그려보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죠. 근데 이게 어림에서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실은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옛날에는 지표면이 평평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지표면이 구죠. 그 지구가 구죠. 그래서 이 지구 표면이 구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구 표면에다가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그 내각의 합을 재보면 우리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3차원, 4차원 공간이 휘어진 정도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휘어진 정도는 지구 표면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질량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데, 이것을 실제로 측정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시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얘기한 비유클리드 기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의심을 한 가우스였습니다. 가우스는 독일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 전 시대에 걸쳐서 가장 우수한 수학자다. 또는 오늘날 전 시대에 거쳐서
오늘날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이 가우스는 사실은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귀족들의 도움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유클리트 기하학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위의 공간이 어떤 지오메트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삼각형의 내각압을 재보려고 했어요. 근데 종이에다 내각압을 재워가지고는 이거 180도인 거 뻔하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큰 그런 삼각형을 그리려고 시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도 사실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우리 주위 공간이 휘어져 있다고 하는 평평한 공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찾아냈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해서 찾아냈냐면 사실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일반화시키는 과정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도달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과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을 시작하게 된 원인이 있었죠. 특별히 반드시 해야지만 돼서 했는데 기하학자들은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는데 단지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이 휘어져 있다고 하는 것까지 찾아낸 이런 기하학자들을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존경했다라고 하는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내각압이 180도라고 하는 것과 평행성공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런 관계, 삼각형의 내각압이 180도라는 걸 이 평행성공리로 간단히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의 한 변과 평행한 이런 직선을 하나 그려놓을 것 같으면 평행선에다가 직선을 쫙 그려가지고 억각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갖게 되죠. 그래서 다른 쪽 각도 역시 억각으로 이렇게 갖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각이 여기 있으니까 이 세 각을 합하면 그 각이 직선의 각은 몇 도입니까? 180도. 바로 파이죠. 그래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파이다라고 하는 것은 평행성공리와 굉장히 밀접한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제대로 측정할 수가 있다면 우리 공간의 지오메트리가 어떤 게 옳은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교과서에 박스 2에 나와 있는 설명되어 있는데 가우스가 실제로 1820년대 말에 될 수 있는 대로 삼각형을 크게 그리기 위해서 독일 부근에 가장 떨어진 세 개의 삼봉우리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삼각형 사이의 그 세 변의 길이가 하나는 69km, 또 하나는 85km, 그리고 또 하나는 107km 이렇게 굉장히 큰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이 삼각형의 내각 합이 180도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80도하고 차이 나는 것을 과연 알아냈을까? 오늘날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그 차이가 얼마 정도가 될지 실제로 휘어졌습니다. 지구 때문에, 지구 질량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효과지요. 우리가 일장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효과를 보여주는 차원이 없는 비율, 양을 하나 알았죠. 그게 바로 뭡니까? 만일력 상수에다가 질량, 지구면 지구 질량, 나누기 지구의 반지름, 나누기 광속의 제곱 이거였죠. 자, 그래서 그것과 바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180도하고 달라진 차이, 또 바로 그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다 또 무엇을 더 곱해야 되냐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에다가 나누기 지구의 반지름의 제곱. 그래서 삼각형을 크게 그리면 그릴수록 그 차이가 점점 더 커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삼각형을 아무리 크게 그려봤자 지구 반지름보다 훨씬 작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는 그 숫자보다도 훨씬 작은 숫자가 돼서 180도보다 작은 정도고 차이는 얼마라고 계산이 되냐면 그게 바로 레디안으로 해서는 얼마냐면 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레디안이고 이걸 도로 하면 그래서 파이가 180도인 거에서 파이 대신에 180도를 파이분의 180도를 곱하면 그게 얼마냐면 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12승 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 시대 이거 찾아내기가 어려웠겠죠. 거의 못 찾아냈겠죠. 오늘날에는 찾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날에는 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주 전체의 기하가 이렇게 지구 주위의 기하, 태양 주위의 기하가 어떻게 휘어져 있을지, 이거보다도 우주 전체가 어떻게 휘어져 있을지, 우주 전체의 기하가 플랫일지,
엘립틱일지 하이퍼볼릭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제대로 알면 우주론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스 2.2에는 또 그것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주 전체의 기하를 알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했는가 하는 것이 설명되어 있죠. 사실은 우주 전체의 가능한 기하가 라지 스케일 규모의 이 가능한 기하가 아까 얘기한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플랫 지오메트리. 그리고 포지티블리 커브드 지오메트리. 이게 바로 엘립틱 지오메트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범위에서는. 그리고 네가티블리 커브드 지오메트리.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측정 방법은 가우스 방법과 실질적으로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우스 방법이 뭐였습니까? 평면에서 이렇게 삼각형 그린 거하고 그 표면에서 이렇게 삼각형 그렸을 때 그 사이각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2장에서 이 박스에서 설명을 했는데 19장에서는 이제 어떤 경우도 설명이 되냐면 사실 우리는 4차원 시공간이죠. 4차원 시공간의 한 축은 무엇입니까? 시간축이죠. 시간축에 대해서는 지금 이 우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팽창하고 있죠. 이렇게 팽창하는 우주에서 이 우주의 지오메트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저자가 19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합니다. 박스 2.2에는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한 결과를 우리한테 소개하는데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여기에 지금 이 방법과 관계된 문제 하나 풀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2장의 6번 문제인데 6번 문제가 세 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평면에 그린 반지름이 D인 원에서 길이가 S인 원호가 만드는 각을 구하라. 이건 그냥 각의 정의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2차원입니다. 그 구표면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A인 구표면의 위도는 어떻습니까? 적도, 북극하고 남극이 있다면 적도하고 평행인 이 선들이 바로 위도지요. 위도에서 거리가 S인 부분의 한쪽 끝을 북극에 연결한 경도, 거리가 D다. 이 부분의 양 끝을 지나는 경도선 사이의 각을 구하라. 그래서 평평한 공간에서 같은 거리를 바라보는 각이 평평한 면에서 바라보는 각과 그 다음에 구표면에서 바라보는 각이 어떤 놈이 더 큰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번의 답은 뭐냐면 바로 각의 정의가 되겠어요. 2차원에서의 각의 정의. 반지름이 D인 원이 있고 여기에 원호가 S라면 그 사이의 각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반지름분의 원호의 길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A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번의 경우에는 어떠냐면 여기에 이렇게 구가 있는데 구에서 여기 적도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적도면에서 반지름이 A죠. 근데 여기에 그거보다 또 조금 위에 있는 위도선이 하나 있습니다. 위도선, 그 위도선까지, 구의 중심에서 위도선까지도 이제 반지름이 A죠. 그러면 그 위도선까지의 그 각이 바로 이게 그 극각인데 극각은 그 북극에서 남극이 있는 이 Z축에 대해서의 각이죠. 이게 세타라고 한다면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세타에서 그 면 위에 있는 위도선 면에서 이렇게 그린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A sin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북극에서부터 그 면까지 이렇게 그린 그것은 각이 세타니까 A 세타 거리가 이렇게 되겠죠. 거기서 조금 그걸 돌렸습니다. 아까 S만큼 돌린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역시 길이가 A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위도 면에 있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을 때 요 각을 델타 파이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이 델타 파이 프라임이 어떤 원호를 바라보고 있냐면 요 원호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원호가 S일 때 델타 파이 프라임을 구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 델타 파이 프라임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요 원호는 반지름에다가 각을 곱하면 되죠. 반지름이 뭐였어요? A sin 세타였죠. 그래서 A sin 세타에다가 델타 파이 프라임을 곱한 게 이게 바로 S인데 S를 바라보는 델타 파이 프라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델타 파이 프라임은 A sin 세타분의 S인데 이 세타는 또 뭐가 되겠어요? 위에서부터 세타는 A분의 D죠. 그래서 요 각은 A sin 세타 A분의 D분의 S가 되는 거. 요게 이제 각인데 그러면 아까 평면에서 같은 거리 S를 바라보는 거
각하고 구 표면에서 바라보는 각이 어떤 게 더 큰가 두 각 중에서 이걸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나온 그림에 의할 것 같으면 평면에서 바라보는 저각 요 델타 파이하고 요 구 표면에서 바라보는 각 델타 파이 프라임이 어떤 게 더 커 보입니까? 그냥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니까 델타 파이 프라임이 조금 더 커 보이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델타 파이 프라임은 D분의 S고 델타 파이는 D분의 S고 델타 파이 프라임은 A 사인 A분의 D분의 S인데 이때 여기서 D는 두 경우가 같은 경우고 S도 두 경우가 같은 경우죠. 자, 그러면 우리 평면의 경우에는 플레인 지오메트리는 어떤 경우였어요? 저 반지름이 무한대인 경우죠. 반지름이 굉장히 크면 어떻게 됩니까? A분의 D가 굉장히 작죠. 그러면 사인 세타를 요걸 전개식으로 근사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식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사인 A분의 D는 이건 1보다 더 클 수는 없죠.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알 수가 있지만 이걸 더 잘 알기 위해서 이걸 한번 전개해 보겠어요. 그래서 전개를 어떻게 하냐면 A분의 D는 0으로 가니까 사인 A분의 D를 하나의 근사식으로 쓸 것 같으면 A분의 D 빼기 3팩토리얼분의 A분의 D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델타 파이 프라임은 여기다가 이 사인 세타가 A를 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D-6분의 1 A제곱분의 D 3승분의 S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구하는 것을 만약에 평면에 한다면 평면 A에다가 무한대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위에 구하는 것과 같은 답이 나오는데 평면이 아닐 때 A가 무한대가 아닐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D보다 더 작아지니까 델타 파이 프라임이 델타 파이보다 더 커지죠. 다시 말하면 스페리컬 지오메트리는 커버처가 0보다 큰 그런 지오메트리에서는 요 각이 평면의 경우보다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만 간단히 보면 직관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지만 요것도 알기 위해서 한번 그려보겠어요. 평면에서 삼각형을 그리면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을 하나 보겠어요. 정삼각형 보면 그 사이각이 얼마입니까? 60도지요. 근데 구 표면에서 굉장히 큰 정삼각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어요. 자, 그 정삼각형이란 가장 짧은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것이니까 여기서는 어떤 게 되냐면 북극에서 적도까지 내려긋고 그 다음에 여기 적도에서 이렇게 90도를 가게 되고 이렇게 90도를 간 게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두 변 사이의 각 사이각이 바로 얼마가 됩니까? 90도가 되죠. 그래서 평면에서는 사이각이 60도인데 구면에서는 사이각이 90도가 되죠. 그래서 구면에서는 이게 더 커진다. 델타 파이 프라임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박스 2.2의 나머지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